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해도 DFB컵에서 조기 탈락했습니다. 뮌헨은 레버쿠젠과의 16강전에서 1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이에른이 컵 결승 진출을 놓친 것은 이로써 5년 연속이 되었습니다. 레버쿠젠은 마누엘 노이어가 전반 17분에 레드카드를 받아 경기 초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마누엘 노이어는 프로로서 866번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레버쿠젠 수비수 조나단 타가 바이에른 수비 라인 뒤로 뛰어드는 제레미 프림퐁에게 길고 높은 패스를 보냈고 우파메카노와 콜라드 라이머가 즉시 추격에 나섰지만 노이어는 상황을 잘못 판단해 너무 늦게 도착했고 프림퐁과 충돌했습니다. 이 경기 이후 스카이의 하마는 노이어를 비판한 점에 대해 당분간은 정당성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출발 위치가 너무 깊었습니다. 깊은 위치의 시작은 잔인한 1대1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라이머는 여전히 태클에 비교적 능숙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고 이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컵 탈락은 노이어의 판단과 공격의 부실함, 필드 플레이어 조커의 부진한 성능이 꼽히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장면을 제외하면 그나브리는 존재감이 없었고 사샤 보이는 라이트백 포지션에서 많은 기술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파블로비치는 교체 후 최선을 다했지만 결정적인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마티스 텔도 그나브리와 같았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84분을 소화하며 클리어링 2회, 슈팅 차단 1회, 공중 경합 4회 중 3회 성공을 했습니다. 패스 정확도는 92%로 43개 중 40개를 이었고 롱 패스는 6회 중 5회를 성공시키며 터치 49회를 기록했습니다. 언론 평가를 보면 노이어는 최하점이 주어졌고 김민재의 위치 선정을 문제 삼는 곳이 많습니다. 수비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정확한 롱 패스로 전진합니다. 휴식 시간 직전에 헤딩 기회를 놓쳤습니다. 0대1 실점 상황에서는 좋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레버쿠젠의 수비 포메이션으로 인해 전반전에 압박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괜찮은 경기였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헤딩슛이 골대를 살짝 넘어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휴식 시간 이후 시크와 텔라가 교체된 후 팀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1분경 위르츠의 골대를 벗어나는 슈팅 땐 너무 늦었고 실점할 때 위치 선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레버쿠젠이 수직 패스를 할 때 반복적으로 최적의 위치에 서지 못했습니다. 태클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골을 실점할 때 방향 감각이 흐트러진 모습도 보였습니다. 후반 초반의 강한 모습은 결국 시간 낭비였습니다. 후방에서 터프하고 전방에서도 추진력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휘슬이 울리기 직전에 골대 바로 위에서 멋진 헤딩슛을 날렸죠. 0대1로 뒤지긴 했지만 텔라의 득점에는 데이비스의 책임이 더 컸을 겁니다. 11분에는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잘못된 패스 후 위르츠가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슛을 날렸습니다. 약간 의욕이 넘친 듯한 탑소바와의 몸싸움 끝에 전반 13분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초반에는 수비 중앙에서 세심하게 움직였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슛을 했습니다. 그리고 0대1 상황에는 텔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골키퍼의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골문 밖으로 나와 프림퐁을 넘어뜨렸죠. 오스머스 주심의 올바른 판정으로 레드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노이어는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했고 라이머는 프림퐁과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노이어는 프로 선수로서 866번째 경기에서 처음으로 퇴장당했습니다. 그와 바이에른에게는 매우 씁쓸한 일이죠. 노이어는 팀원들과 팬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고 콤파니 감독은 컵대회에서 탈락했지만 선수들이 매우 잘한 사실을 구별해달라고 합니다. 레드카드가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아쉽고 죄송합니다. 확실히 실망감이 크고 레드카드 이후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모든 것을 시도하고 많은 투자를 했으니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팀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프림퐁을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을 잡으려고 했지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지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실수였고 안타깝게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나은 팀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와 오늘 우리가 플레이한 방식에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를 고려하면 오늘은 이번 시즌 최고의 성과였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이 사라졌고 그것은 아프고 짜증납니다. 상위권 게임의 결과를 보면 냉정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탈락한 건 정말 씁쓸합니다. 레드카드가 경기에 영향을 미쳤지만 선수들은 매우 잘했고 개성을 보여줬어요. 저는 선수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고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선수 한 명이 빠진 상태에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탈락한 사실과 선수들이 매우 잘한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축구는 때때로 이렇습니다. 우리 코치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이런 순간이 발생합니다. 저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우리가 이번 시즌 컵에서 졌고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감정은 이번 경기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10명으로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희망만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많은 경기에서 이길 것입니다. 비록 이번 컵에서 우승하지는 못할지라도요. 이 패배를 달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간단합니다. 내일부터 이 에너지와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팀은 계속 성장하고 그들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팬들은 심판의 카드가 정당했는가와 노이어의 판단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팀 전체를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네요. 저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이에른은 잘 뛰었지만 퇴장당한 뒤 레버쿠젠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올리세는 확실히 5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해리가 없으면 공격수도 없습니다. 그게 퇴장 외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싸우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비진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쪽은 부족합니다. 코망사네 및 그나브리는 저에겐 너무 약합니다. 특히 후반에는 전방에서 좋은 기회가 부족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무시알라와 키미의 계약을 연장하고 페레츠에게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주며 새롭고 신선한 골키퍼를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보세요. 지난 7일 동안 총 3번의 어려운 경기가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챔피언스 리그 파리 생제르맹, 11월 30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그리고 12월 3일 오늘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DFB-컵 경기입니다. 적어도 한 경기는 빼야 합니다. 패배는 기분이 이상합니다. 팀 자체로는 탄탄한 경기력이었고 레드카드 이후 선수들은 다시 힘을 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이에른은 거의 실점을 하지 않았고 레버쿠젠은 특히 시간 낭비가 두드러져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쉬운 패배였지만 팀의 경기력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